자, 안녕하세요. 4월 14일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로나입니다. 오늘도 시장 정리부터 먼저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3월 생산자 물가 지수가 폭등하는 가운데 인플레이션이 정점을 통과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커진 데다가 지금 1분기 기업들의 실적 개선 기대감이 커지면서 3대 지수 모두 상승하는 모습이 보여졌습니다. 지금 S&P 500 지수에 상장된 기업들의 1분기 순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4.5% 정도 증가했을 것으로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중에 델타항공, 블랙록, 패스널 등의 대부분의 기업들이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는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특히나 델타 같은 경우에는 매우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며 큰 폭의 상승세를 기록했는데, 다만 JP모건 체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 러시아 사태로 인해서 분기 순이익이 40% 이상 감소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와서 이 JP 모건처럼 러시아의 타격을 받을 금융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약간 조심을 해서 봐야 되지 않을까. 요거는 감안하면서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전일 3월 CPI가 급등한 데 이어서 이날 3월 PPI가 폭등세를 이어갔지만 지금 인플레이션 정점 통과 기대감이 커지는 그게 계속 이어지고 있거든요. 지금 PPI 수치로만 놓고 본다면 전년 동기 대비 11.2% 상승하는 모습이 확인이 되고 있는데, 지금 크리스토퍼 윌러 연방준비제도 이사는, 그러니까 페드 이사죠. CNBC 인터뷰에서 인플레이션이 매우 높지만 현재 위치가 물가 상승 속도가 고점을 기록했을 수도 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금리 인상을 진행을 하면서 긴축을 진행을 하면서 이걸 좀 안정을 시키겠다. 이렇게 연결을 해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생각을 하면서 어떤 식으로 흐름이 만들어 나갈지 감안하면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에 여전히 공격적인 긴축에 나설 수 있다는 점은 우려가 계속 남아있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국제유가는 104.25달러, 3.63% 상승 마감하였고요. 채권은 강세, 달러는 약세, 금 가격은 상승 마감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보다 더 자세한 내용을 위해서 뉴스를 보면서 하나씩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물가지수가 고점에 위치한 상황 가운데 금리 인상이 예상이 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문제가 있다면 이 경기 연착륙이 가능할 것이냐, 경제가 침체가 되면 좀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견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잘만 관리하면 불가능한 것이 아니다라는 옐런 미국 재무장관의 의견이 확인이 되고 있으니까, 자, 요거 같은 경우에는 그럼 반대로 생각을 해본다면 이 연착륙이 잘 안 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금리 인상이 주춤할 수 있다. 요거 생각하면서 감안하면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과는 다르게 아예 이 봉쇄로 인한 영향으로 이 수출 증가세가 둔화가 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러한 모습들이 글로벌 경제 전체적으로 공급망 부분에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의견들이 있는데, 당연히 한국에서 이제 중국 쪽으로 부품을 납품하는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대표적으로 반도체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감안하시면서 보시면 되겠고, 자, 이러한 중국의 경제 침체를 일단 지진율 인하를 통해서 중국에서는 다시금 끌어올리려고 준비를 한다.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리커창이 어떤 식으로 이걸 회복을 시키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현재 중국이 전체적으로 좀 소비 심리가 많이 눌려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 튕겨 올라갔을 때 어느 정도까지 튕겨 오를 수 있을지 요거를 하나씩 하나씩 살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리고 여전히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는 지속되고 있습니다. 현재 러시아 국방부에서 러시아 시설이 공격을 당하면 우크라이나 수도 지휘센터 등에 타격을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아무래도 힘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가능한 것이 아닌가. 아무튼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거니까 이거 감안하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JP 모건 체이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러시아 사태로 손실이 좀 크다라고 합니다. 자, 다른 금융기관에서는 이런 비슷한 사태가 이루어질지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웰스파고가 경기 불황에 자동차 업계가 불황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GM과 포드는 낙관의 전망을 제시를 했습니다. 이걸 보면서 혹시 현대 기아도 혹시나도 이제 현대 기아도 좀 괜찮지 않을까라고 이제 좀 어느 정도 기대를 하면서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경기 침체로 인한 불황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반등은 있을 수 있어도 장기적으로 놓고 보았을 땐 조금 아쉬울 수도 있다.
감안하시면서 보시면 되겠고, 현재 강세장에도 국고채의 이 금리 역전이 계속해서 이뤄지고 있어서 이 왜곡이 심화가 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게 어떤 식으로까지 연결이 될지 이건 하나씩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엇갈리는 디램의 업황 전망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수요 둔화로 하락이 지속이 될 것이냐, 2분기에는 반등을 할 것이냐, 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뭐 여기서 나오는 건 우크라이나 사태라고 얘기를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중국이 키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 업황이 조금 안 좋아진다라고 하더라도 중국 쪽에서 이제 만들어서 파는 걸 생각을 하면은 지금 안 만들어서 팔고 있잖아요. 그러면 예상보다도 수요가 줄어들지 않을까.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2분기 이야기도 이쯤이면은 중국 봉쇄가 풀리지 않을까. 요거 생각하고서 여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거든요. 자, 해서 저는 이 한국 쪽의 반도체 수출 1등 국가가 중국, 홍콩 이쪽 지역이니만큼 이 중국을 집중해서 보는 게 어떠할까라는 제 개인적인 의견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자, 스마트팜 쪽도 지금 굉장히 많은 기업들에서 이 참여를 하고 있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한국 1등 기업 있거든요. 그린플러스였나? 그런 쪽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하나씩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 정리 한번 싹 해봤는데 도움되셨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요 내용들은 시장 정리를 장 시작 전에 먼저 말씀을 드린다라는 거, 수급 분석은 물론이거니와 공부할 수 있는 내용이나 아니면 힘든 시장 속에서 자, 보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식으로도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내일쯤 반등이 나올 것 같다라고. 근데 실제로 어제부터 반등이 쭉쭉 나왔죠. 이거 그저께 말씀드렸던 거예요. 현 시장에 대해서 제가 생각을 하고 있는 이러한 것들도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 이건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 영상 설명란에는 없고 제 채널 커뮤니티에 보면은 텔레그램 링크가 있거든요. 그 링크를 통해서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시장 봤으니까 개별 종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율동제약을 가지고 왔습니다. 율동제약 같은 경우에 어제 그 세무조사에다가 지금 연구 개발을 하고 있는 코로나 치료제가 폐하의 기형을 유발할 수 있다는 뉴스 때문에 쭉 떨어지는 모습이 보여졌죠. 그런데 오늘 다시금 반등하고 있습니다. 왜 반등을 할까요? 일단 뉴스를 보자면 태아기형 이슈는 크게 문제가 될 게 없다. 허가에는 이상이 없으니까 걱정 말아라. 라고 나온 뉴스 때문입니다. 이건 근데 어제도 말씀드렸었잖아요, 제가. 왜냐하면 임산부 아니면 먹으면 되는 거예요. 임산부만 조심하면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렇게까지 큰 걱정이 없는 것이죠. 재료로만 놓고 본다면 완전히 뭐 깨지거나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현재 오늘 반등이 왜 일어나는지를 알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추가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뉴스가 한 가지 더 있죠. 세무조사를 들어갔는데 이상이 없었던가? 소규모의 벌금으로 끝났다. 우리가 걱정하는 건 지금 회사가 문을 닫을 정도의 이슈가 생긴다던가 아니면 연구개발이 중간에 올스톱되는 거잖아요. 근데 벌금으로 끝난다? 별 이상이 없었다? 하면은 30% 떨어진 거? 그대로 쭉 떨어진 만큼 회복할 수 있는 그 힘이 생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하니까 뉴스는 요거 꼭 기억을 하시면서 이런 거 나오면 그냥 조금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 겁내지 말고 바로 매수 해가지고 단가 낮추는 그런 매매 전략을 취해 나가셨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수급을 좀 보자면 어제 이렇게 떨어졌을 때 외국인이 좀 사나 했더니 참 물량을 다 팔았나 보네요, 여기서. 근데 오늘 일단 기관 쪽에서 다시금 담아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위쪽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많이 사놓은 게 있기 때문에 얘들 물렸거든요. 여러분들만 물린 거 아니에요. 기관도 같이 물려가지고 지금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많이들 고민하고 있을 겁니다. 했을 때 여기서 걔네들이 만약에 추가 매수를 한다 하면 중간까지는 올라갈 가능성 상당히 높아요. 왜냐면 물렸으니까 물타기를 한 다음에 탈출해야 되잖아요. 결과적으로는 보통 그랬을 때 개인들만 그 나머지 물량까지도 받아주는 모습이 보여지면서 주가의 상승이 끝나주는 모습이 많이 보여주곤 하는데요. 개미들처럼 마지막에 이렇게 물량 담아가지고 털리면 마음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이왕 제 영상 보신 김에 좋은 내용 얻어 가시라고 얘네들이 만약에 이 물을 타는 기미가 조금씩 보여진다. 그럼 여러분들도 한 번에 다 하지 말고 조금씩 조금씩 매수를 해갖고 평균 단가에 낮춘 다음에 얘네들이 매수세 갑자기 확 멈췄다 라고 했을 때 일부 정리하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향후에 매출이 나올 걸 기대하면서 선반영이 된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러한 것들이 통과가 되면은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기대감이 막 펌핑이 됐을 때 팔고 나오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재료들로만 갖고서 일단 중간 정리를 한번 해본다면, 현재 개인이랑 이 외국인, 기관 다 같이 물려있는 상황이다. 근데 외국인이랑 기관이 만약에 계속해서 아래에서 추가 매수라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나 역시도 조금씩 조금씩 담아서 평균 단가를 낮추는 상황을 보여주다가 반등이 나왔을 때 얘네들이 만약에 갑자기 매수를 하다가 멈춘다? 그럼 나도 여기서는 비중 조절을 하자. 이제 지지 라인이랑 이런 것들을 한번 보자면 지금 61선 위에서 좀 지지를 해주려고 시도를 하는 것 같긴 하거든요. 이외 월봉상으로 봤을 때에도 이제 어느 정도 겹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 위에서 자리를 잡아주면은 그러면 여기서 횡보를 어떻게 해주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수급이 같이 엮인다면 아 여기서 매집이다라고도 생각을 하면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장 베스트는 여기서 이제 움직이는 게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상승이 다시 이루어지게 된다면 저는 뭐 11선, 5일선 이런 거 보지 말고 21선 우선 쪽으로 보고 뚫고 올라가면 그때부터 같이 움직이는 그러한 전략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역시나 매도 타이밍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수급에 좀 집중해서 연동을 시키는 거 이거 추천을 드리고요. 자, 그러면 총정리하면은 지금은 수급 우선으로 보자. 자, 그리고 61선 위에 있다면 편하게 볼 수 있다. 자, 그리고 본격적인 방향의 전환은 21선 집중하자.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일동제약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동제약 도움이 되었다라고 생각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전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